사실 그러니까 비상계엄 같은 거 있을 때 12월 3일 날 내란 사건 관련해 가지고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이제 내가 겪었던 이야기들 그거를 뭐 본격적으로 하진 못했었잖아요. 그날 내가 어디 있었고 뭐 했고 막 이런 것들. 그때 쇼츠로 하나 만들긴 했는데 택시 타고 맞아. 잡혀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그날 제가 저녁에 여의도에서 약속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저녁 먹고 술 간단하게 먹고 저는 이제 집에 귀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2차를 갔더라고. 따로. 네, 저는 빠져서 이제 집에 왔고. 혹시 변호사님 왕따 당하거나 아니야. 가정이 있고 또 애들이 있으니까 네, 그냥 일찍 그냥 귀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뭐 씻고 잠은 갈아입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저희 아내였나? 뭐 누가 TV를 틀어보라는 거야. 윤석열이 중대 발표를 한다. 그래갖고 뭐지? 하고 TV를 딱 틀어봤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건 종북 반국가 세력. 이러고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뭐 유튜브 아니야 이거? 딥페이크야? 아니야 채널 계속 돌려보는데 막 YTN에서 나오고 KBS에서 나오고 실제 상황인 것 같아. 진짜 비상계엄? 우리 역사책에서만 보던 그 비상계엄? 비상계엄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5.18 거의 12.12 45년 만에. 그러니까 그 45년 만의 비상계엄인데 와 그거를 21세기에 다시 보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만 감정이 교차하더라고. 좀 같은데 맞네. 그리고 나는 이제 법률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비상계엄 요건이 전혀 안 되거든. 왜냐면 비상계엄은 우리가 귀에 못 박히도록 본단 말이야. 헌법이랑 그쵸. 계엄법에서 일단 전시사변거에 준하는 사태가 있어야 돼. 거의 전쟁이 나야 된다. 아니면은 진짜 뭐 반란이 실제로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이런 정도여야 되는데 아니잖아.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나 그런 데서 저도 많이 봤는데 그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계엄을 일으켜도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법률가가 아니니까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이라는 거는 왜 줘요? 일을 잘하라고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라고. 우리 군인들한테 총을 주잖아. 그 그쵸. 총을 주고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우리 경찰한테도 총을 주잖아요. 근데 경찰이나 군인이 그런 전투 상황도 아니고 경찰이 뭐 아주 흉악한 뭐 무기를 든 범인을 잡는 상황도 아닌데 가지고 있는 총으로 아무나 그냥 막 쏜다고 생각해봐. 되겠어? 그러니까 남용을 한 거구나. 그렇죠. 권한이 있는 건 맞지만 경찰이나 군인도 총을 쏠 권한이 있죠.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관들도 총을 써야 하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법으로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물론 뭐 가끔 가다가 경찰이 총을 쓸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상황이나 뭐 이런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법을 바꾸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군인 같은 경우에도 뭐 교전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대통령도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인 게 맞아요. 그렇지만 계엄을 언제 할 수 있다라는 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법에. 그럼 거기에 맞게 해야죠. 쏙쏙 들어오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 뭐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도저히 통제가 안 돼. 군대를 투입하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게 우리 잘 살고 있었잖아요. 평온했잖아.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비상계엄을 한다고 하니까 난 그걸 알고 있으니까 머릿속을 스쳐가는 게 탄핵되겠다. 거기서부터 바로, 이미 바로 탄핵각을 떠오르더라고. 와 이건 탄핵이다. 이런 생각이 그냥 바로 들고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상계엄을 그냥 대놓고 하니까 미친놈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저러지?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박정훈 대령님이었어요. 이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군을 투입할 정도의 어떤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면은 뭔들 못하겠어 이제.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괜찮은가? 그래서 박 대령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박 대령님도 막 오 이거 뭐냐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심하셔야 된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좀 주시라.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은 연락을 주시라. 아니면은 신변에 무슨 일이 있는 걸로 우리 변호인단에서 간주를 하겠다. 나중에 그 드러난 바로는 이제 뭐 실제로 뭐 정치인을 체포하고 뭐 군부대 수거
구금하고 수거하고 뭐 심지어 막 사살 막 이런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님 수거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드러났지만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을 재판하는 사건을 이제 담당하는 군사법원 재판부 군 판사들까지 사찰을 한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실제로. 박 대령만 수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여참은 담당하는 판사들까지 수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파도 괴담밖에 안 나와. 네. 이거 황당한 거지.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구명로비 의혹을 제가 제보를 했을 때도 뭐 이종호 대표 그 BP 패밀리 거기에 대해 제보를 했을 때도 김건희 측근을 내가 제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막 권성동 의원 막 이런 여당에 막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공격을 했잖아요, 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엔 진짜 많이 당했죠, 공격을.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잘못하면은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도망가야겠다. 변호사님도 그쪽에서 보기엔 이제 종북 세력인 거죠. 종북 반국가 세력인가 내가? 내가 중국인이라고? 처단 대상이죠. 요즘에 이제 막 중국인이라고도 그러는데 다 차려입고 나가서 ATM에서 돈 뽑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정처 없이 일단 간 거지. 그러다가 이제 여의도 쪽도 가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택시 타고 일단 도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마땅히. 그러니까 어디 가지 하고. 근데 이제 유튜브를 계속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당원들은 국회나 그러니까 여의도의 국회나 민주당사로 모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랬죠. 예, 시민들은 모여주십시오 이러길래 갈 데도 없는데 2판 4판이다 가자. 그래서 일단 택시를 돌려서 국회로 갔어요. 택시에 딱 내리자마자 머리 위로 막 군 헬기가 막 지나가더라고. 그럼 막 국회에 막 내리고 있어 헬기가. 그리고 막 장갑차들이 오고. 아, 헬기 내리는 거 직접 보셨어요? 그럼요. 그냥 헬기가 한두 대가 아니었어. 엄청 몇십 대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야 헬기가. 그리고 막 국회 뒤로 계속 내려 헬기. 그런 것도 다 보였고 실제로 막 경찰들이 국회를 다 에워싸가지고 막아서 지금 못 들어가고 그랬죠. 시민들이 그 앞에서 다 항의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제가 여의도에서 원래 저녁을 먹고 귀가했고 저와 같이 먹던 그 다른 변호사님. 다른 일행들은 지금 2차를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술을 먹고 있었어. 비상계엄 그때까지. 선포할 때까지 계속 그때까지. 술을 먹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거기도 국회로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한 명은 이거 형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아직 여의도에 지금 아직 여의도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국회 앞으로 가봐. 국회 앞으로 가서 상황을 한번 나한테 알려줘 하는데 혀가 약간 꼬였어 얘도. 이미 꼬여. 많지. 어떻게 해야 일단 국회로 갈게요. 막 이러는. 그리고 이제 거기 내가 아는 형도 있는데 그 형 바꿔봐 그러니까 형님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야 뭘 이 형은 완전히 맛이 갔어. 그냥 다 취객들밖에 없나? 이 형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동생 보고 형은 일단 어디 눕혀드리고 넌 국회로 빨리 가봐. 그래서 이제 택시로 국회로 이동하는 중에도 그 친구를 통해서 국회 상황을 볼 수 있었죠. 근데 걔는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그 친구는 국회 안에 미리 들어갔어요. 들어가셨어요? 미리 들어가서 그 의사당 본관 거기를 맡고 있었고 그 당직자랑 보좌진들이 스크럼 짜가지고 계엄군이 못 들어오게 네. 막았잖아요 건물 앞에. 그걸 같이 하고 있었고 걔는 그분이 혹시 정구승 변호사. 아, 그리고 저는 이제 국회 바깥에 울타리에서 그 바깥에 있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으로 계속 진입을 하려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는 막 형 이거 곧 뚫리겠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뚫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본청이 점거당하면은 본회의를 못 열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한단 말이에요. 막아야지 그러니까 계엄이 못 들어오게.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시민들이 안에 들어가야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막 울타리를 계속 국회 울타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수소충전소 인근에서 경찰들이랑 시민들이 대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좀 옷을 다르게 입었어요. 그 팀장 같아 보이는 사람한테 당신들 지금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을 지금 막 다 체포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헌법이나 계엄법 어딜 보더라도 계엄, 비상계엄 하에서 국회를 점령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대통령은 행정과 사법, 행정부, 사법부까지만 비상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입법부는 못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입법부는 손을 댈 수가 없어. 비상계엄을 해도 국회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우리 헌법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 입법부에서 계엄을 그만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바로 받아들여서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국회에 군이나 경찰을 투입할 비상계엄 하에 그런 근거가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를 막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시민들이 우리 들어가서 지금 계엄군을 막아야 되는데 이거 막으면 당신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빨리 비키십시오. 그랬더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계엄에 동조하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을 한 거죠. 그 기동단장께서. 다른 기동단장 분들은 이제 나중에 그랬다면서요. 우리는 아니다. 네. 우리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와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름 소속 물어봤는데 그때 확실하게 말을 해서 들었는데 당시 엄청 혼란스러운 와중이고 시끄럽고 하니까는 정확하게 듣지 못한 거죠. 근데 나중에는 제보가 다 들어와.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거를 올리고 나서 인터넷에 올리고 나니까 이 색출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제 다 제보가 들어오는데 경찰에서 제보가 들어온 거래요. 이분이 8기동 단장이에요. 8기동 단장인데 근데 처음에 6기동 단장이 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6기동단에서는 억울한 거야. 그 사람 난리가 났네. 나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우리 아니에요. 거기 8기동단이에요. 경찰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네요. 경찰 내에서도 사실 이제 내란 사건의 어떤 수사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은 경찰 내부에도 공소장만 봐도 그게 나와요. 국회를 봉쇄해라.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아라. 이게 이제 경찰에 내려간 지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찰 내부에서도 당연히 그 사람들도 법적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비상계엄하에는 국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막으라고? 그거는 불법인데?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전례가 없는 일이니까. 거기서 그 법적 검토를 한 그 경찰청 간부들이 상부에다가 국회의원은 들여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비상계엄이라도 못 막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고를 해서 한 10분? 5분인가 10분인가 다시 풀어요. 잠깐. 그래? 그럼 일단 통과시켜? 그래갖고 그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때 국회의원들 들어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겠어? 또 난리를 했지. 소위 말하는 발광을 하였겠죠. 그러니까 다시 경찰청장이 국회의원 다시 다 막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좀 계엄법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포고령 위반이다. 이거 국회의원 통과시키면 우리가 다 체포당한다. 다 막아! 이렇게 하면서 서울경찰청장이 내가 직접 지시합니다.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다 막으세요. 그래서 완전 봉쇄가 된 거야. 그래서 담 넘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이나 김영현이나 자꾸 변명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포고령은 유효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하에서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을 낼 수 있거든. 그렇죠.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 명령을 어기면 처벌받아. 그게 포고령인데 포고령 1호에만 봐도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서 국회 지방의회 포함해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근데 이 포고령 1호부터가 위헌이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헌법이고 그 밑에 법률 계엄법이 있고 그 계엄법에 의해서 발하는 명령이 포고령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계엄법, 포고령 순으로 높은 거예요. 근데 국회 활동은 어느 누구도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게 돼 있어. 그게 헌법이에요.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정치 활동을 어떻게 막아? 개인의 자유 중에 핵심인데. 그런데 그거를 계엄법도 아니고 맨 밑에 있는 포고령에서 정치 활동을 전부 금지한다. 이거 이 자체로 위헌이지. 근데 윤석열이나 김용현은 이게 합법이라는 거야. 포고령은 적법하다. 그리고 정치 활동을 금하는 포고령이 적법하니까 그날 정치 활동을 하러 국회에 들어가려고 했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체포하려고 했던 것 또한 적법하다. 거의 이런 류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거의 정신승리. 정신승리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지. 자기 스스로를 다시 세뇌를 시킨 것 같아요.
그 뒤에 기동단장의 신원을 묻고 나서 저는 이제 다시 딴 데로 이동을 했죠. 어쨌든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담 넘어서 국회를 들어갔어요. 결국은 들어갔고,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국회에서 저기 계엄 해제 안건이 가결이 돼서 계엄군들이 막 철수를 하고 있을 때쯤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는 막 몸싸움 현장까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계엄군이 막 다시 들어온다 뭐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에서. 그래가지고 철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의사당 본관 앞을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뭐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더라도 2차 계엄, 3차 계엄을 하려는 징후가 있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쵸. 계엄 해제 의결 직후에도 뭐 대통령이나 뭐 김용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군 지휘관들이 지금 출동 가능한 부대가 어디냐고 막 계속 문의를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의사당 본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계엄군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것들이 계속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잖아 이게. 그쵸. 그래서 그 앞을 계속 지키고 있다가 이제 새벽에 계엄 해제가 되고 집엔 몇 시쯤 오셨어요? 집에 못 왔어요. 아, 왜냐면 그 다음날 제가 저기 청주에서 재판이 있어서 그렇게 밤을 새고 그대로 청주 내려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밤을 새고 고속터미널로 가서 버스 타고 새벽 버스 타고 청주로 내려갔죠. 그래서 재판은 어떻게? 정확하게는 이제 재판은 아니고 이제 수사 입회였는데 아, 눈 멀겋게 들어가가지고 다음날 저녁에 집에 복귀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꼭 받게 만들어야죠.